102페이지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걸 안 했대요. 그치? 제보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었어. 난 분명히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이거 했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물어봤더니 전부 다 안 돼 있었고, 지금부터 우리는 102페이지부터 정리를 할 거고, 뒤에는 삼각 함수가 끝나면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수열. 그지? 수열이 나옵니다. 수열까지 하면 끝이에요. 맞죠? 끝나고 나면 뭐 하면 돼 이제? 시험 준비만 주구장창 하면 돼요. 열심히 하세요. 자,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할 것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자,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고 부등식은 어떻게 풀 거냐 해서 먼저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얘들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사인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사인의 그래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사인의 그래프를 그렸고, 사인의 값이 사인 x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자. 얼마?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2분의 1 되려면 얼마예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고,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 이까지 길이가 얼마큼 왔냐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왔어요? 6분의 파이 왔어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파이고요. 얘랑 대칭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 6분의 파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여기 있는 지점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5파이입니다. 맞니? 맞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잘 보세요. 사인 x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x를 찾아봐라. 그 x는 얼마? 6분의 파이 또는 얼마? 라고 나옵니다. 사실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 저 뒤에도 더 있어. 근데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렸어. 왜? 보통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x를 찾아내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x의 값을 찾았습니다. 맞죠?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방정식입니다. 맞니?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찾으려면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해서 다 했어. 맞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방정식이라 해서 이름도 삼각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삼각방정식. 삼각방정식을 풀자라고 했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잘렸어요. 끊겼어? 잘렸어요. 아, 괜찮아. 나도 그래. 자, 삼각방정식에서 이제 우리 저기 있는 형태로 풀겠습니다. 맞죠? 어떻게? 사인 x가 얼마입니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고?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y는 알파의 그래프를 그려서 너희 둘이의 뭘 찾으면 된다?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 형태죠. 코사인 x가 알파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 탄젠트 x가 알파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하면 두 번째 삼각 부등식 역시 풀 수 있겠지요. 삼각 부등식도 마찬가지 형태로 한번 풀어봅시다. 얘도 뭐 하란 얘기예요? 그래프로 그래서 한번 파악해 주세요. 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사인
x가 알파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얘 역시 뭐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어라. 얘는 범위이기 때문에 위아래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in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뭐라고? 2분의 1. y는 2분의 1 쭉 그립니다. y는 2분의 1 쭉 그립니다. y는 2분의 1 쭉 그렸어요. 그렸지요? 그리고 사인이 커야 돼? 2분의 1이 커야 돼? 사인이 더 크란 얘기야. 맞죠? 큰 것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 직선과 곡선 비교해서 곡선이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색칠합니다. 어디에요? 요만큼이네. 맞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만 나타내면 되겠네. 맞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얼마?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삼각부등식이에요. 똑같습니다.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둘 다 그래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x가 아니라 2x-3 막 이렇게 되어 있죠? 맞지? 이런 경우는 뭐 할 거냐면은 치환해서 풀 거예요. 치환하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할 경우가 뭡니까? 그에 해당하는 범위도 바뀌니까 바뀐 범위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줄 겁니다. 이해되나요? 정리하세요. 문제 적을게. 정리하세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전부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 잘할 것 같아. 범위가 바뀐다고? 범위가.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정식 이어서 부등식까지 해결해 줍시다. 자, 19페이지입니다. 할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102페이지입니다. 19번. 다음 방정식입니다. 줄 거 볼까요?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뭐 하라고? 맞죠? 실근을 갖도록 하래. 맞니? 실근을 갖도록 하래. 얘가 뭐라고? 실수인 근이 있으면 돼. 맞아? 자, 하겠습니다. 정리하자. 코사인, 사인. 자, 우리가 아는 이런 형태는 한 문자로 바꿔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 아닌데요.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얘는 뭐 해야 돼? 문자가 하나만 나와야 돼. 왜? 2차, 1차 상수. 뭡니까? 방정식의 형태예요. 맞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x가 나왔고 사인이 나왔다. 너희들이 관계 있어 없어?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입니다.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얼마? 1입니다. 코사인 제곱 x는 네가 이항된 형태니까 결국에 위에 있는 문제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x 플러스 4는 k의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코사인 제곱 x가 여기 얘가 이항된 거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나왔지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지요. 뒤에는 그대로 나타냈고요. 맞니? 네. 우변으로 이항해주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사인 제곱 x. 넌 우변으로 이항하면 2 사인 x 플러스 k에다가 나머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5는 0까지 정리. 되었나요? 네. 자, 이제 사인 제곱 x, 사인 x 뭐가 있어요? 그지? 공통인 게 있어. 공통인 게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하겠니? 그죠? sin x는 t로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면 뭐 바뀌라고? 범위를 바뀌래. 맞죠? sin은 최대값 얼마지요? 1
1이고요. 최소값은요? 그럼 t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됐나요?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5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도록 해주어라. 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자, 만약에 범위가 없고 실근을 가진다. 뭐 쓰면 돼?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2차식이잖아. 근데 얘는 범위가 있는데 실근을 가져라. 다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거의 근은 얘의 실근은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y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5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 꼴 0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 된다. 맞니?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됩니다. 실근이 존재하라. 그럼 너희 뭐가 존재하라? 교점이 뭐라고? 있다. 맞아요. 너희 둘이가 만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니? 단 너는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그려서 너랑 만나도록 해주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t로 묶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y는 t제곱 플러스 2t였고 필요한 건 반의 제곱인 얼마가 필요해? 1이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뒤에는 그대로 k-5로 정리가 돼. 앞에 있는 세 개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맞니? 이렇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며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k-6으로 정리가 되며 그래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1까지만 나와야 돼. x에 1 대입하고 정리를 했더니 k-2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그래프가 되며 얘가 누구랑 만나라고? y꼴 0과 만나라. 맞죠? y꼴 0. y꼴 0. 만나 안 만나? 맞나? 여기 만나 만나? 맞나? 여기는? 그러면 요거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맞아요? y꼴 0입니다. y꼴 0이야. y가 0이니까 k는 얼마 되면 돼? 6. y는 0입니다. k는 얼마가 되면 돼? 2와 4 사이로 나오니까 따라서 구하는 k는 2와 4 사이가 되면 딱 걸쳐서 끝 경계에 만나도 괜찮죠? 그지? 그래서 k의 범위는 2와 6 사이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에서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얘는 어려운 문제예요. 딱 봐도 어렵지? 그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얘를 바꿔서 정리를 하고 치환하고 범위까지 나타냈으며 얘 만나는 교점이 바로 실근과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래프 그려서 교점으로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데서요. 실근의 개수를 찾아라. 뭐 하라고?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라는 겁니다. 실근의 개수 뭐라고?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오케이? 실근을 찾으세요. 그냥 방정식 풀면 돼. 아니면은 함수로 진짜 교점의 x좌표로 찾던지. 맞습니까? 계속 똑같은 형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함수만 바뀌는 거고요. 내용은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이에요. x의 범위는 0과 2파이 사이에서 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1 해를 구해주세요.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파이보다는 작다야. 작거나 같다입니다. 얘는 작다야 그냥.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사인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
라고 나왔고 이게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맞죠? 이거의 해를 구해서 정리하세요. 방금 우리가 봤던 사인 얼마에 대한 얘기잖아. 맞죠? 그지? 사인 얼마에 대한 얘기인데 잠깐만 우리 사인 x가 그래프 그릴 줄 아는데 이거 사인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평행 이동하면 되는데 그래프 그리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꿉시다.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다른 문자 뭐로 바꿔? t로 바꿔. 그러면 잘 보세요. t의 범위도 바뀝니다. t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x가 이거잖아. 맞지? x가 0과 2파이 사이니까 여기 4분의 파이만 더 더하면 되니까 얼마부터? 4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얼마? 4분의 보다는 작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0이다 얘다 0이다 4분의 파이 더했고 얘다 4분의 파이 더하면 얘잖아. 맞지? 네. 그럼 결국에 구하는 것은 사인 t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라. 단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사인 t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사인의 그래프고요. 이렇게 생겨 있어. 맞지? 맞죠? 네. 자, 보세요. 2분의 루트 2입니다. 2분의 루트 2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대충 이 정도라고 합시다. 괜찮죠? 괜찮지? 자, 그럼 이 정도라고 해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 이거의 어느 부분? 아랫부분 찾으랬어요. 사인 t가 커야 돼. y는 2분의 루트 2가 커야 돼. 2분의 루트 맞죠? 얘가 더 크죠? 그러면은 누가 더 아래에 있어야 돼? 곡선이 아래에 있어야 돼? 직선이 아래에 있어야 돼? 곡선이 아래에 있는 거야. 곡선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색칠합니다. 곡선이 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요거 맞아요? 네. 같은 x에 대해서 곡선이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색칠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맞니?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맞죠? 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2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건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2가 됩니까? 바로바로 t 나와야 돼.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입니다. 바로바로 t 나와야 돼요. 다음 또 여기 4분의 파이, 여기도 4분의 파이.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빼면 4분의 3 파이. 또는 우리 저번에 표를 쫙 연결했잖아. 표를 쫙 그려서 뭐 분모가 4일 때는 전부 다 절대값이 2분의 루트 2로 나온다. 맞지? 그럼 여기도 4분의 나오란 얘기고 그 다음 여기는 2파이니까 2파이보다 조금 더 큰 4분의 얼마? 9파이. 여기는 11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았는데 잠깐만. t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만 구하랬냐?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파이보다 작은 부분만 찾으래. 맞지? 네. 맞죠? 그지? 우리가 지금 구하는 부분 보니까 더 아래쪽인데 이건 할 필요 있어 없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범위 안에 들어갔고 이거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따라서 우리가 적어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네. 맞니? 네. 구하는 t의 범위는 얼마? 4분의 3파이보다 t가 크고 4분의 9파이보다 작을 때의 값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sin t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같은 부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등호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등호 안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결국에 구하는 것은 t의 범위는 얘예요. 우리 문제에서 t 범위 찾으라 했니? 아니요. 누구 찾았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알파 베타가 아니라 자 여기서 sin x 플러스 4분의 파이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t잖아. x잖아. 맞지? 얘들의 관계 이용해서 t를 그대로 정리를 합니다. 얼마? 4분의 3파이 x 플러스 4분의 파이 4분의 9파이로 정리가 되겠죠. 맞나요? 네. 따라서 정리를 했더니 이항하니까 얼마가 됐어?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보다는 x가 크며
4분의 8파이, 즉 2파이보다는 작은 L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나오겠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희 둘이를 더하라고 했어요. 얼마? 2분의 5파이. 그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지금 형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x로 안 나오기 때문에 치환해야 된다. 맞죠? 치환해서 새로운 형태의 부등식을 범위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거고요.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뭐 한다? 그래프 그려서 색칠하고 그 범위에 맞는 걸 찾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맞나요? 어렵지? 근데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잘 해주세요. 다음 21번입니다.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에서 부등식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이 사인 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서 정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얘 해를 구하래. 방금 전에 우리 19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19번 문제 잘 보세요. 사인 코사인 몇 개 나왔어? 2개. 자,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에서 사인 얼마 얘를 치환하는 게 있었고, 맞죠? 제곱이 나오면 한 문자로 정리해 준다 그랬어. 코사인 제곱 x는 아까 전에 우리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1 그지? 1 사인 제곱 x. 그럼 문자가 하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이 사인 x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항에서 정리하면 2 사인 x는 왜요? 왜? 어? 3 사인 x인데 원래. 요거? 네. 자, 이항하면 2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네. 됐죠? 정리하면 2 사인 x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네. 무슨 뜻이야 이거? 아, 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사인 x를 찾으란 거죠. 맞아요? 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로 나옵니다. 뭐 하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제 여기서 그래프 그려야 돼. 맞니? 이까지는 찾아냈고 그래프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은 x의 범위가 뭐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입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그래프 요만큼만 가지고 보자. 됐니? 네. 얼마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자, 여기가 바로 y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겠고요. 여기가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맞죠? 됐니? 너희 사이에 있도록 해주라. 사이에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거 다네. 여기 해당하는 이제 x의 범위만 찾으면 됩니다. 맞나요? 네. x의 범위 한번 찾아봅시다. 자, 2분의 1 나옵니다. 사인이 2분의 1 나오려면 얼마랬지? 6분의 파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6분의 파이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는 그 다음 6분의 5파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등호가 생기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구하는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이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는 뭐 정리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 할 때 뭐 한다고? 그래프 그려요. y는 sin x 그래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리고 sin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딱 걸쳐지는 게 최소값.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 뭐 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sin의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얼마?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런 거 등이 있습니다. 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외우거나 아니면 보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겠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함수만 색칠을 해서 x의 범위만 찾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찾을 때는 항상 뭐 요거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뭘 찾는 거?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x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뭐까지?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우리가 색칠을 했으니까.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뭐 하라 그랬지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 했어. 베타에서 알파 빼봐. 얼마입니까? 베타에서 알파 빼면 3분의 4파이, 3분의 2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하여라. 분모가 3이면 얼마? 분모가 3이면 얼마? 2분의 1로 나오고요. 얘는 몇 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분의 2파이는 2사분면의 각. 3분의 2 곱하기 180을 하면 120도입니다. 2사분면의 각.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그리고 얘는 얼마? 2분의 1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니? 보고 바로 알아야 돼. 표 그려놓고 표 찾아보세요. 표 찾아보세요. 지금 못 찾아요. 어디 적은지 몰라요. 그지?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연마해야 돼. 맞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세타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뭐가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다 라고 했고 이게 뭐라고? 모든 실수에 다 성립한다 했어요. 맞지? 자, 보세요. 이거 몇 차입니까? 2차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조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쌤이 적어준 거. 뭐예요? 네.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x제곱의 개수는 양수, 판별식 d는 음수가 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손톱에 때 뺏기지 말고. 자, 이 내용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번 나온다?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38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2차식이 항상 양수가 될 조건 어떻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며 판별식 d가 음수입니다. 괜찮니? 좀 이따가 2차식에 대해서 최대 최소 그리고 2차식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조건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잘 까먹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 보고 바로 그냥 딱 그 내용이구나를 알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못 풉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항상 성립해야 돼. 일단 x제곱의 개수는 양수 찾아냈고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면 됩니다. 아하, 이것을 만족하도록 정리를 해주라. 2항하고 2로 나누어서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구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얼마? 2분의 1보다 크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큽니다. 우리 책의 범위가 얼마라고 나와 있지? 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파이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이것을 지금부터 풀어줄 거라고요. 맞습니까? 정리하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 어떻게 풀라 그랬죠? 3분의 그래프 그려서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전부 다 뭐 한다고?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코사인의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겨 있고요. 0과 파이 사이니까 0과 파이 사이만 보자. 지워버려. 0과 파이 사이에서만 보자. 괜찮니? 여기 파이고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프 모양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지. 맞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세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짠! 2분의 1. 2분의 1보다 어떤 부분 찾으랬어? 큰 거, 작은 거? 위쪽에 있는 거 색칠해보자. 위쪽에 있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네. 맞지? 색칠해볼까? 색칠해봤단다. 요 밑에 요거 찾아볼까? 코사인 2분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된댔죠? 코사인 2분의가 나오려면 얼마? 분모가 3 돼야 돼. 맞니? 그럼 3분의 얼마겠어요? 그죠? 3분의 파이. 따라서 여기서 요까지고 크다이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맞지? 색칠 안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범위는 세타는 얼마?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3분의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수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고요. 자, 수열 오늘은 등차수열까지만 정리를 해도 될까나? 문제 풀고 하면 등차수열까지만 할게요. 자, 수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웠던 수의 배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열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리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합으로 수열을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점화식이란 걸 이용해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끝날 것 같아. 목표는 4월 말까지 전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까지, 8월달까지네. 4개월 동안 시험 준비만 하면 됩니다. 맞죠? 굉장히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건 등차수열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등, 같다, 차, 빼기. 차가 계속 똑같아. 맞죠? 네.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됩니다.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가 일정해. 2, 6, 10. 다음 얼마 오겠어요? 4, 뭐? 14. 14. 이렇게 된 겁니다. 맞지? 네. 수열이에요. 다음 1, 2, 4, 8. 이런 애도 수열입니다. 그 다음 얼마 오겠어요? 1, 2, 4, 8. 16 오겠죠. 맞지? 그 다음 1, 2, 4, 7. 그 다음 얼마 오겠어요? 11. 11. 확실해? 네. 1, 2, 이렇게 된 것도 수열입니다. 맞니? 네.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차가 얼마예요? 4. 얘는 차가 얼마예요? 얘는 차가 얼마입니까? 4. 전부 다 4고요. 얘는 어떻게 됐죠? 2를 곱했어요. 2를 곱했어요. 2를 곱했어요. 맞니? 얘는 차가 일정하네. 더하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등차수열. 얘는 곱하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나누기도 일정하다. 나누어서 나눈 값이 일정하다. 뭔데? 등비. 등비수열. 얘는 이와 같은 형태를 보니까 규칙은 수열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드네. 맞지? 그래서 얘는 수열인데 무슨 수열 할까?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합시다. 물론 제목은 있습니다. 개차수열이라고. 하지만 이름을 안 배우니까 그냥 여러 가지 수열로 나타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우리는 오늘은 이 등차수열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개념 정리는 한 3분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 풀면 돼요.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위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2에다가 6이 되려면 얼마를 더했어? 4를 더했어. 그 다음 또 4를 더하면 얼마? 12 되고요. 또 4를 더하면 14.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때 2, 6, 10, 14에서 2. 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애예요. 얘는 두 번째 나오는 애고요. 얘는
세 번째, 얘는 네 번째가 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하나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항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첫 번째 항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할게요. 괜찮니? 네. 얘는 두 번째 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괜찮니? 얘는 세 번째 항이다. 그래서 A3, 얘는 네 번째 항 A4가 됩니다. 괜찮나요? 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에서 우리는 얼마를 더했어? 4를 더했어. 얼마 더했어? 4를 더했어. 얼마를 더했어? 4를 더했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때 공통으로 더하는 L을 우리는 이제부터 D라고 조금 적어 줍시다. 괜찮니?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정리를 하면 잘 보세요. 첫째 항은 뭐가 됐어요? A죠. 둘째 항은 뭐예요? A에 D를 더한 거죠. 네. 셋째 항은 뭐예요? A에 2D를 더한 거고요. 넷째 항은요? A에 3D를 더하자. 그러면 이렇게 더했을 때 쭉쭉쭉 가면 n번째 항에서는 과연 얘가 A에 얼마를 더한 거로 나오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맞니? 네. 1항은 A만 2항은 A에 1D를 더했고 3항은 2D를 더했고 4항은 3D를 더했으면 n번째 항은 얼마를 더하겠어요? N-1D. 오, 그럼 우리는 n번째 항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네. 맞죠? 네. 오케이.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첫 번째 AN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첫째 항과 공통으로 차지하는 증가하는 애. 맞죠? 이렇게 더해주면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n번째 항을 보고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A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첫째 항 이름 뭐라고요? 첫째 항. 첫째 항. 다음 D를 보고는 뭐라고 할까요? 공통인 차. 그래서 이름 뭐라고? 공차. 공차. 마시는 거 아니다. 다음 이 N을 보고는 뭐라고 할까요? 너는 몇 번째 N입니까? 몇 번째 항입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 N항. 그렇죠. N항 항해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항을 찾으면 잘 보세요. 여기다 적용해보자. 일반항 한번 찾아보자. A 얼마 나왔지? 2. D는 얼마 나왔지? 4가 되며 일반항 AN을 찾으면 A 플러스 n-1의 D 맞아요? 찾아 정리를 합시다. 얼마? 4n-2로 나오며 1 대입하면 1항, 2 대입하면 2항, 3 대입하면 3항, 4 대입하면 4항 이런 걸 유추어 봤을 때 우리가 2020년도죠. A 2020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 곱하기 202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8080에서 빼면 얼마가 돼? 8078로 정리가 되겠네. 맞니? 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2020년도니까. 그지? 진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항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네. 맞죠? 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인데요. 1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부터입니까? 뭐가 된다고? 100 이상. 4n-2가 100보다 크도록 하는 n은 얼마입니까? 4n은 102보다 커야 되고요. 102보다 크다. 나눠 줍시다. 얼마예요? 안 돼요. 25점 얼마입니다. 맞죠? 25점 얼마보다 큰 n은 얼마예요? 26. 맞지? 왜? 수열은 1항, 2항, 3항, 2분의 1항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으로 들리잖아. 맞지? 그래서 26항부터는 100보다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리는 이제 일반항을 가지고 찾아봤고요. 이렇게 나오는
등차 수열을 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잘 보세요. 자, A랑 A 플러스 2D랑 더하면 얼마입니까? 2A 플러스 2D 그러면 너희 둘이 더하면 너희 몇 배? 2배 오. 그러면 얘랑 더해보자. 얘랑 더하면은 2A 플러스 4D 는 너의 몇 배? 2배. 오, 신기하네. 바로 옆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중간에 있는 A 두 배입니다. 맞죠? 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양쪽에 있는 A와 C를 더하면 얘는 중간에 있는 A 두 배가 됩니다. 맞나요? 네. 맞니? 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앙에 있다라고 해서 중앙에 있는 항에 대한 얘기야. 중앙이 아니고 등차 중항입니다. 네.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일반한 걸 쓰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등차수를 이룬다. 뭐 하면 돼? 그땐 등차 중앙 쓰면 됩니다. 네. 알겠죠? 네. 일반항을 써서 풀어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등차 중앙이 훨씬 더 편리하겠다. 맞니? 네. 자, 그럼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고요. 문제부터 풀고 다음 내용 할게요. 정리하세요. 선생님 이것도 그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문제만 보면 되니까 이거만 적으면 되겠죠. 그치? 얘만 정리해 놓으면 얘는 쉽게 그래서 네.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네. 제정신이 아니구만. 뭐래요? 미쳤대. 뭐가 미쳐요? 자 1번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A15의 값을 구하여라. A2네. 자, A2는 44, A7은 9가 됩니다. 1대 A15의 값을 구하여라. 맞죠? 네. 어느 거 써야 될 것 같아? 우리 배운 거 딱 두 개야. 뭐 쓰란 얘기야? 일반항. 일반항에 대한 얘기죠. A에는 여기서 나왔고 첫 장 구하고 공차 구하고 그 다음 항의 수 찾아서 정리를 해라. 맞니? 네. 자, 얘 정리하자. A2 저기서 뭐라 나와 있어? A 플러스 N. N이 얼마입니까 얘는? 2 그죠? 이게 N이야. N이 2-1이니까 그냥 D가 44다라고 나왔어. 맞아? 아, 네. 됐지? 두 번째 A7 A 플러스 N-1 6. D는 얼마 나왔어? 9가 됩니다. 7이가 이거? 9네요. 맞지? 아 순간 놀랬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너희들이 뺍시다. D에서 6D 빼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D는 44에서 9 빼면요? 35. 35 마이너스 5로 나누면요? D는 마이너스 7. 됐나요? 네. D가 마이너스 7입니다. A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네요. A 나옵니다. 얼마가 돼? 50. 50 50 네. 얼마? 네. 얼마? 아, 50. 됐나? 네. 이해됐나? 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 구하랬어? 15 A15. 자 A15는 A 플러스 14D예요. 맞아요? 네. A2 플러스 14D가 됩니다. 괜찮니? 14 네. 오케이. 51 더하기 14 곱하기 9, 98이죠? 네. 14 곱하기 7, 98 빼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47 이렇게 정리되겠죠. 네. 할만한가요? 네. 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리고 다음 갑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 등차 수열에서 제6항이 마이너스 17, 제20항이 25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것은 몇 항입니까? 자, 6항입니다. 6항. 이거 뭐예요? n번장이죠. 우린 6항이니까 n이 얼마란 얘기야? 6. n이 6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n이 6입니다. 적으세요. A6. 6항 위에다 적으세요. A6은 마이너스 17. A6은 마이너스 17. 그 다음 20항이니까 A 20은 20은 25. 25. 처음으로 양수 되는 걸 찾으세요. 몇 번째 항인지 찾으라 했으니까 몇 번째 항이면 일반항 찾으라는 얘기야. 맞니? 네. 너희 둘이 이용해서 일반항부터 찾겠습니다. 일반항부터 찾자. A6 어떻게 된다 그랬죠? A 플러스 5D. A 플러스 5D는 마이너스 17. 그리고 뒤에 A 플러스 19D. A 플러스 19D는 얼마? 25. 25. 그리고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해? A요. 뺍시다. 네. 좌변은 마이너스 14D. 우변은 마이너스 43이 아니라 2. 따라서 D의 값은 얼마 나왔어? 3. D가 3이라면 2항에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5. 아, 36. 맞나요? 네. 됐어요? 네.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N 일반항을 구할 거고요. 일반항이 얼마? A 플러스 N-1의 D. 됐죠? 자,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희 정리를 했더니 3N 마이너스 35가 돼. AN 다 찾았지? 이 AN이 뭐가 되는 거 찾으랬죠? 음수가 되는 거 찾으랬죠. 음수. 이제부터 얘가 음수가 됩니다. 음수 0보다 작은 n의 범위를 양수가 되는 거. 양수가 되는 n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니까 이것만 풀면 되겠네. 따라서 n은 3분의 35보다 크다. 몇 항부터라고 해야 됩니까? 12항. 그죠? 12항부터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다음 3번 가서 보겠습니다. 3번. 두수 3과 35 사이에 15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3부터 A1, A2 5개 실어 A 15개를 집어넣었어. 맞죠? 네. 그리고 35. 이것들을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수열? 인차 수열. 등차 수열이 될 때 A6은 얼마인가? 예. 맞아요. 자, 등차 수열이면 일단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일반. 일반항 찾으면 됩니다. 맞지? 네. 자, 봐봐. 우리가 이때까지 일반항 뭘로 했어요? A1, A2, AN으로 했죠? 근데 얘는 지금 안에 A15까지 몇 개가 들어갔어? 15개. 이거 전체가 등차 수열이며 첫째 항을 이거 A1이라고 하면 얘랑 겹쳐 안 겹쳐? 그래서 얘를 B1이라고 하죠. 괜찮니? 그럼 얘는 뭐가 돼요? B2. 얘는 B3. 쭉 해서 A6은 얼마가 되겠어? B7. 맞지? B7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B1이 얼마? 3이며 얘는 그럼 B 얼마가 되겠어요? 35요? 요거 몇 개? 15개. 17개. B17이 되겠지요. 네. 맞니? 네.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요. B1은 3, B17은 35인 등차 수열에서 B7의 값은 얼마입니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AN을 썼으니까 이거 A 넣자. 그럼 너희가 속겠지? 속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우리는 B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맞죠? 앞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치환이라고 배웠고요. 지금은 그냥 문자만 살짝 바꿔줬습니다. 다 됐어. B5는 3. 예, B17. B17은 뭐였죠? B 플러스 N-1의 D. 이게 35. 됐나요? 네. B1은 뭐예요?
B1은 그냥 B1이야. B야. B. 맞죠? B1 A4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A4 용지 다 찢어버려. 자. 자. 얘가 3이에요. 3. 이항합니다. 16D는 얼마? 16D는 32. 맞니? 네. D는 얼마 나왔어? 2. 끝났어. 첫째 항 나왔고 공차 나왔을 때 B7을 구하여라. B7은 첫째 항 플러스 n-1 6D 맞습니까? 이해돼요? B7은 B 플러스 n-1의 D 네. B가 3이라고 했죠. 그리고 n-1 6 D는 2로 방금 찾아서 정리를 했더니 얼마 나왔어? 15. 그죠? 정답은 1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4번입니다. 4번.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룹니다. 자, 줄 거세요. 세수가 등차수열. 세수가 등차수열. 네.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 이루면 뭐 하라고? 등차중항. 적으세요. 등차중항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등차중항 써라. 등차중항은 뭐랬죠? 2분의 양쪽에 두 개를 더하면 너의 두 배가 된다. 네. 맞습니까? 네. 우리 책에는 2분이라 적혀 있지만 이거 보통 우리는 두 배 있는 걸 많이 쓰죠. 왜냐면 분수니까. 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정리하자. 너의 중간의 두 배는 양쪽의 합과 같습니다. 끝! 아, 합이에요? 맞아요. 됐나요? 자, 정리를 합시다. 이 항에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으로 정리가 되며 따라서 A 나와요 안 나와요? 2 오, A는 얼마? 마이너스 1 2 또는 A는 2입니다. 자, 둘 다 되지만 문제의 조건에 맞는 걸 찾아야 돼. 문제의 조건에서 무슨 수를 찾으라고 했나요? 양수 따라서 정답은 4번에 있네요. 그죠? 할만한가요? 예. 삼각함수가 쉬워요? 얘가 쉬워요? A는 얘가 쉬워? 예. 다행이구만.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 이제 131 가서 보겠습니다. 131페이지고요. 5번 봅니다. 거짓말 5번.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잘 보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입니다. 맞죠?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뭘 이룬다고?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대. 맞니? 자, 줄 거 보세요.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우리 세근을 뭐라고 잡아야 될까?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감마. 맞나요? 예. 근데 방금 선생님 뭐 줄 거랬어요? 세실근 세실근이 뭐 한다고? 등차수 등차수열 이룬데 차가 일정하잖아. 그래서 차가 일정하니까 중간에 센터를 하나 잡아. A라고. 맞니? 예. 그러면 네 앞에는 뺀 만큼, 하나 뺀 만큼 나오겠죠. D는 하나 더한 만큼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 알파, 베타, 감마 문자 몇 개예요? 3개 지금은 문자 몇 개입니까? 2개 어느 게 편해요? 2개.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맞죠?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야 돼. 보자마자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되긴 합니다. 식이 복잡해져요. 풀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다 됐어. 3차 방정식 색은 나오면 뭐 하라고? 3차 방정식과 색은 나오면 뭐 하라고? 중앙. 뭐라고?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써서 우리가 했잖아. 아. 그렇지. 등차 중앙 해볼까? 하나, 둘 합치면 얼마예요? 아, 2A. 얘 두 배는 2A. 같죠? 못 찾아요. 맞지? 등차 중앙 써먹었는데 못 찾으니까 걔는 패스. 3차 방정식과 색은 무조건 근과계수의 관계. 적으세요. 3차 방정식 색은 무조건 뭐라고? 근과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둑은 근과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 색은 근과계수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네. 3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입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세근의 합 얼마? 3A는
마이너스 a분의 b 6으로 정리가 됩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a는 얼마 나왔어요? 2. d만 찾으면 끝났어. 게임 끝났어. 다음 찾겠습니다. 두근의 곱의 합을 찾을 거야. 맞죠? 네. 두근의 곱의 합 찾아봅시다. 하나 둘 곱할 거고요. 2니까 얼마? 2에 2 마이너스 d 플러스 a가 2라며 아, 2 곱하기 2 마이너스 d 맞죠? 네. 됐죠? 다음 하나 둘 곱하면 2에 2 플러스 d 플러스 너희 둘이 곱하면 2 마이너스 d랑 2 플러스 d가 되며 이게 a분의 c인 p와 같습니다. 맞아요? 예.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합을 이용해서 정리했고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d 플러스 2d 없어지죠? 아,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 4. 얘는 요거 전개하면 4. 더하면 12 마이너스 d 제곱이 얼마? p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찾을 수는 없지만 일단 관계는 찾았어요. 맞죠? 네. 위에서는 a 찾았고 여기서는 우리 관계 찾았어.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둘 세 개 세 번째는 세근의 합입니다. 하나 둘 셋 곱할 거예요. a 얼마? 2. 그럼 2 마이너스 d랑 2 플러스 d를 곱할 것이며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q 됐습니까? 정리만 합시다. 너 그대로 곱해봤더니 얼마? 4, 2, 8 마이너스 2d 제곱이 q로 나왔어요. 맞나요? 마이너스 됐나요? 마이너스 q로 나왔어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뭐 하라 그랬지요? 2p 플러스 q. 2p 플러스 q. 보세요. 2p 플러스 q입니다. p 2배 하자. 얼마? 24. 마이너스 2d 제곱이 되며 플러스 q. 얘는 마이너스 q죠. 플러스 q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8 플러스 2d 제곱으로 정리. 맞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2d 제곱은 다 없어졌고 남는 거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16. 그죠?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6번입니다. 6번. A2는 5, A8은 17인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15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자, A2는 얼마? 5. A8은 17로 나오는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15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자, 얘들 합을 구할 거예요. 에이? A1, A2, A3 합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합 구할 수가 없죠. 없어요. 이걸 가지고 다 적어서 보면 되는데 언제 15개 다 언제 적어? 그럼 우리는 이거 합구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한다고요? 등차수열의 합. 합구합니다. 합 더하기 쭉 다 해서 n번장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 건지를 찾아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은 등차 수열이며 등차 수열의 첫 장은 어떻게 정리한다? A로 정리한다. 그지? n번장은 어떻게 정리한다? A 플러스 n-1의 D로 정리한다. A는 첫 장, D는 공차, N은 항의 수가 됩니다. 차력하지 마. 자,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 그에 해당하는 합을 구할 거예요. 합을 우리는 n번장까지 합이다. SN이라고 좀 적을게요. 방금 얘기했죠. 얘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뭘 거요? 제 1항, 2항, 3항 다 더하면 된다 그랬어. 맞지? 빨간색.
다 더하면 됩니다. 첫 장 한번 해볼까? 첫 장 뭐예요? A. A. 둘장은 뭐라 그래? 그 A2. A 플러스 D. 셋장은 A 플러스 A 플러스 2D. 넷째 항, 다섯째 항, n번째 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A 플러스 n-1의 D까지 정리했어. 맞지? 네. 자, 이거를 반대로 해볼게. 다시 한 번 더 SN이라고 할게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면 네가 얼마가 돼? A 플러스 n-1의 D를 맨 처음에 적을 거예요. 그럼 니보다 한 단계 앞이니까 A 플러스 n-2의 D가 되겠고 쭉쭉쭉 해서 다 더하면 끝에는 A가 됩니다. 맞니? 네. 다 더합시다. 자변끼리 더하자. SN은 몇 개예요? 2개. 2SN. 너희 더하자. 2A 플러스 n-1의 D. 맞니? 그 다음 거 더하자. 하나, 둘 더하면 A는 몇 개? 2개. 이거는 DD 같으니까 동명이야. 1D니까 1이랑 n-2랑 더하면 얼마? n-1의 D. 이렇게 더해지는데 너도 2A 플러스 n-1의 D로 정리가 됩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똑같네. 다 똑같네. 맞지? 다 똑같네. 이게 총 몇 개 나올까? N개. 여러 개. n개죠. n번째항까지니까. n개. n개를 더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n개를 더했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겠죠. 곱셈의 원리입니다. n개만큼 더했다. n을 곱해줘라. 따라서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로 나누면 SN은 얼마? 2분의 N, 2A, n 그리고 2a 플러스 n-1의 d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니?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써먹냐? 초등학교 때 사실 이거 배웠어요. 어떻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0까지 더하면 얼마입니까? 응, 55. 나 저거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10, 9, 8, 7, 6, 5, 4, 3, 2, 1. 잠깐만 대기해. 더하자. 더하자.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 11. 11. 맞지? 11이 총 몇 세트? 10세트. 10세트. 근데 이거 우리가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누면 55가 됩니다. 저 내용이에요. 이거 같은데. 그래? 알겠어.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얘를 만약에 첫 장이라고 얘를 끝항이라고 하자. 끝항. 끝은 영어로 뭐예요? N. Finish. finish and 그리고 last도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L을 쓰겠습니다. 괜찮니? 예. 괜찮니? 그래서 새로운 식도 만들 수 있어. 얼마? 2분의 항해수 n개의 첫째 항과 끝항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자라고 해도 되겠죠. 네. 되겠습니까? 자, 차이는 뭐냐? 항해수는 알아야 되고요. 첫째 항 알아야 되고요. 맨 끝에 항을 아느냐, 공차를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이해되겠니? 예.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오늘 내용이 3번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까 1번, 일반항, 2번, 등차 중항을 했고 3번 등차 수열의 합. 제목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정리를 하세요.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몇 항까지 더하라고? N항. 15항. 그래서 S15라고 적을게. 괜찮니?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끝항이 있는가 한번 보자. 15번째 끝항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 써야 돼, 얘 써야 돼? 위에 거. 위에 거 써야 됩니다. 위에 거 쓸 거예요. 위에 거 쓰기 위해서는 첫 장과 공비가 있어야 돼. 와우, 이때까지 우리 일반항 이용해서 첫 항, 끝항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랬어요. 그거야 똑같아. A2입니다. A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A 플러스 n-1의 D는 5. 맞니? 네. A7. A 플러스 n-1의 D는 17. 맞니? 네. 뭐 할까? 난 빼요. 빼. 마이너스 6D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되면 D는 얼마? 2. 2가 됩니다. A는 3.
D가 2라면 A는 얼마라고? 오, A와 D의 값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S15. 저 앞에 공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2분의 항에서 얼마? N 15. 가로치고 2A 6 플러스 N-1 1 14 14 D가 되겠죠. 14 28 맞니? N이 15니까 N-1은 14죠. 됐나요? 2분의 15 곱하기 D의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 34. 34 믿어도 되지? 네. 자 그럼 15랑 17이랑 곱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55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되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네요. 오늘 거 쉽지? 등차 등비까지는 쉬워요. 시그마가 나오면서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충분히 풀 수도 있습니다. 다음 7번 가서 볼게요. 7번. 왜 이렇게 많냐 이거? 7번, 8번 두 문제 남았어요. 그러면 하자. 자, 7번입니다. 두 수 2와 74 사이에 m개의 수를 집어넣었어. 아까랑 똑같네. 맞지? m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잃었고 얘들의 모든 합이 950일 때 m의 값을 구하여라. 보세요. 2 그리고 A1, A2, A3 쭉 해서 얼마? 민영아 뒤에 문 닫아. AM 여기는 74까지 맞니? 이것들을 다 더해서 얼마가 된다? 합은 얼마? 950이에요. 맞아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합은 일단 950인데 합 구하는 공식은 하나, 둘이에요. 맞지? 첫항, 끝항, 첫항 공비 한번 볼까? 첫항 있어 없어 여기서? 있네요. 첫항 얼마야? 2요. 오, 끝항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야? 74 오, 첫항, 끝항 뭐만 있으면 돼? N 항의 수. 맞죠? 항의 수 찾아보자. 얘 항의 수 몇 개입니까? A M M 항의 수. 항은 총 몇 개예요? 항은 몇 개입니까? 74개. 왜? 아니지. 요거 몇 개냐? m개 하나, 둘 더하면 m 플러스 2개입니다. m 플러스 2개. 아, M. 됐나요? 이제 다 됐어. 우리가 구하는 거 그 합 950은 2분의 항의수 m 플러스 2에다가 첫항 더하기 끝항 76 계산하면 되겠죠. 됐나요? 약분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나누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왜 일어났냐? 30 38인데. 그지? 네. 됐나요? 네. 자, 정리를 합시다. 950 나누기 38. 950에서 38 나누자. 얼마? 25네. 네. 그죠? 네.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나옵니까? 나누어 볼까? 나누면 얘 25가 된다. 얘는 m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2항에서 정리하니까 m은 얼마? 23 그죠? m은 23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니? 예. 어느 공식 쓰는지 알면 되겠죠? 예. 그치? 구분해야 돼. 아래는 첫째 항과 끝항, 위에는 공차가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8번. S10은 80, S20는 360. S20가 아직 비싸서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360만 원이에요. 아니 얘가 고장이 안 나가지고 조금 이상이 생기면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이 튼튼해. 오 아직 튼튼해. 자 보겠습니다. S30 구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S30 구할 거야. 뭐가 있어야 되는가? 뭐가 있어야 돼? 첫항 끝항. 얘 첫항 끝항 구할 수 있어 없어? 저요. 잘 보세요. 첫항과 끝항이 있으면 되는데 얘 첫항이랑 얘 첫항이랑 얘 첫항이랑 같아 안 같아? 같으니까 찾을 수 있죠. 얘의 끝항, 얘의 끝항, 얘의 끝항 같아요. 네
다르지요? 네. 각각의 끝항에 10번째 항까지 끝, 20번째 항에 끝, 30번째 항에 끝이니까 다 달라. 근데 얘의 공차, 얘의 공차, 얘의 공차는 같죠? 아하, 그럼 뭘로 풀면 되겠냐? 공차가 있는 애. 맞습니까? 이걸로 풀 거예요. S10 그대로 적용하자. S10은 얼마분의 2분의 항의수 10. n이고 그리고 2a 플러스 n-1 9d가 얼마? 80 됐어요? 네. 10이랑 2랑 약분을 하고 5로 나눕니다. 얼마 나왔어? 16. 오, 따라서 얼마 되었어요? 2A 플러스 9B는 9D는 얼마? 16. 오케이. 두 번째 S 얼마? S 20. 자, S 20. 2분의 항의수 20. 2A 플러스 n-1 19D. D가 얼마? 360. 오케이. 2랑 20이랑 약분하고 양변에 10으로 나누어서 정리 36 됐네. 맞죠? 얼마? 2 플러스 19D는 36. 오케이. 얘는 36으로 정리가 되며 이때 너희들이 서로 뺍시다. 뺐더니 마이너스 10D는 마이너스 20D는 D는 2, D는 2, D가 2입니다.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됐습니까? 네. 자, 문제에서 묻는 거 뭐랬죠? S30. S30, S30. 네. 할까요? 네. 얼마 분의? 2분의 N30. 2A, A 얼마였어? A 마이너스 1이죠? 2A 하니까 마이너스 2죠? 플러스 N-1, 29. D 2로 나옵니다. 됐니? 네. 계산합시다. 29에다 2 곱하면 58. 2 빼면 56. 2랑 약분하면 28. 계산하면 840. 오케이. 우리가 구하는 S30은 840.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부분을 풀었는데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되나 우리 못했어요. 그지? 네.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이거 먼저 공부하고 있으면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거 보고 풀이 좀 하세요. 예. 알겠지?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